자,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각각의 시장이나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투자자들과 마찬가지, 각각 종목이나 시장을 다 예측하고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누구나 추천하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한 권씩 리뷰하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제가 읽은 다음에 느낀 감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술 잘 읽힙니다. 자, 이 책 전체적인 목차는 보시다시피 총 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도 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쪽 책이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교보서점 같은 데 가면, 참고로 제가 교보서점 VIP,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이 많죠. 뭐 상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뭐 몇 개월에 2배 더블 번다, 그런 책이 많은데, 실제로 외국이나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오래 버티신 분들은 대체로, 버텼다기보다 성공하신 분들이죠. 대체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게 단순하게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다라는 건 아니고, 자, 여기 챕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다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이고, 자, 중요한 건 사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서 버텨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챕터별로 핵심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제 1장에서는 2003년도의 상황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근 한 5, 6년 동안 이 니케이 지수가 지금 8천에서 거의 38,000까지 올랐어요. 뭐 4배 가까이 올랐죠. 4배, 5배, 8호 40이니까 올랐다가 쭉 떨어져서 2003년도에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때와 요때의 뭐 뉴스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1년 만에 이렇게 인간의 심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또 다시 8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한 23,000 정도, 요 정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두 번째 챕터, 장기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은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자, 요때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이놈이 10%, 20% 떨어진다. 이때 보통은 손절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쭉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보는 장기 투자라는 개념, 구체적으로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6, 7년 정도면 2배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놨고, 경제 흐름이나 사이클 같은 거를 중시해라. 책에서는 마치 곡식을 재배하듯이 좀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실제 농부분들 보면 1년 내도록 비료에다가 농약에다가 투자만 하다가 이제 비로소 작물을 판매할 때 소득을 걷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라. 책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대부분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이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샀는데 요 구간에서 손절을 했다. 보통 사람 심리가 그래요. 요때 샀다가 10% 20% 떨어졌는데 다시 원금이 되면 아이고 이게 어디야 팔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오르는 거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 물론 좋은 종목 고르는 게 중요한데 구체적인 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챕터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 요 내용은 경제는 호경기, 그 다음에 불경기, 호경기, 불경기를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그랬습니다. 호경기 때는 사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계속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경기 때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못 사고 이때는 안 팔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자,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불경기 때는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눈 찔끔 감고 주식을 왕창 사놔라. 다음, 이때는 주식을 팔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주식을 바로 팔아야 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챕터.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이 챕터는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책을 다시 몇 번 좀 읽고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자, 경기, 호경기, 주가도 비슷하게 연동된다고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때가 회사의 투자기예요, 투자기. 이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때 투자를 합니다.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에 이제 큰 생산 캐파가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주가는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때 생산 투자를 하고 실제 실적은 이제 이제 사이클을 좀 지나서 주가와 실적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회사의 투자와 실적의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고, 최저가를 막 경신을 해요. 요때는. 근데 이미 투자를 해놨어. 그러면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요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얘기가 아니고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 중에 유명한 분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수요는 계속 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적이 최악일 때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고, 제가 HS를 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2003년도 4년도 되게 안 좋았죠. 그때 2,700원이었는데 40만 원까지 뛰었어요. 근데 과연 요때 뭐 3,000원에 샀다고 생각하고 30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할게요. 100배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악의 실적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실적이 최악이면 사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먼저 봐야 될 거는 지표 중에 이 회사가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저도 작은 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람 하나 더 뽑고 요거 쉽지 않거든요. 뭐 공장 하나 더 짓고, 아마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고민하고 결단을 내린 결과일 거고, 자,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거는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이 안 좋더라도 이 회사의 투자에 대한
팩트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도 납니다. 1년에 몇 번은 폭락장이 나온다. 근데 폭락장은 아주 좋은 투자 시기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폭락장하고 장기 시세 하락하고 차이는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무조건 폭락했다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책에서는 대형 상승 시세 이후의 폭락은 장기 하락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 대신 계속 시세가 유지를 하다가 한번 폭락했다면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챕터, 장기 투자자에게 정보란 무엇인가? 이 챕터의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전체 우리가 이제 기업을 리서치할 때 20% 정도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30% 정도는 기업이 처한 상황, 뭐 그 업종 시황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투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해라.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라. 실제로 부동산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부동산 잘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좋다. 이 허벌판에 나중에 건물이 들어오고 백화점 들어오고 이걸 다 상상을 한대요. 마찬가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리서치라는 게 10년, 15년치 재물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상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의 챕터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차 대조표 분석의 기본. 이 챕터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 현금을 회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두 번째는 수익 창출과 재투자, 수익 창출과 대투자를 통해서 이 부가가치를 재현성 있게 꾸준하게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작년, 재작년에 되게 좋았다. 이런 내용보다는 보통 한 10년치 정도 대차대조표를 보고 분석을 해라. 이 중요성, 그 다음에 10에서 15년 정도 재물을 살펴봐라.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뭐 실질적으로 마지막이 되겠네요. 장기 투자 종목 발굴은 최고의 두뇌 게임. 자, 이 챕터는 조금 특이하게 우리 일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마찬가지 보면서, 자, 이 챕터에서는 첨단 기술주, 그 다음에 중후장대주 여기서 이 챕터에서 말하는 중후장대주는 예를 들어서 철강, 조선, 화학, 종이, 뭐 해운, 창고, 뭐 이런 주식을 좀 주목하라는 건데,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첨단 기술주를 사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장기간 보고 투자할 때는 첨단 기술주보다는 중후장대주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아마존 10배 먹었잖아. 뭐 다른 지금 나스닥 종목들 잘 나가고 있잖아. 맞습니다. 맞는데 이 책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종목군은 중후장대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유를 내놨는데, 첨단 기술주는 경영자 자질이 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기술적 우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을 예측하기 힘들다. 세 번째는 첨단 기술하고
실제 시장 지배력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의아한 게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뭐 이런 분들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목을 투자하지 않는다. 뭐 최근에는 애플 같은 데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경기 순환에 따라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중후장대주를 택하라.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리뷰를 해봤고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책이 술술 잘 읽히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